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셨죠? 은퇴하고 나니까 시간도 넉넉해졌으니 젊을 때 못 가본 해외여행이나 한번 다녀와야지. 정말 멋진 계획이죠.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바로 작년에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65세 할아버지 한 분이 평생의 꿈이었던 동남아 여행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4일 후 현지 병원에서 이런 소리를 들으셨죠. 지금 당장 7,500만 원을 준비하지 못하면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습니다. 7,500만 원이에요, 여러분. 한 집값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이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이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해요. 여행업체에서는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2년간 국제의료관광과 여행보험 컨설팅 업무를 담당해온 이승훈입니다. 그동안 4,800여 명의 중장년, 시니어분들의 해외여행을 도와드렸지만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바로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로 고생하시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을 때였죠. 여러분께서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아직 튼튼하니까 문제 없을 거야. 해외여행쯤이야 별거 아니지. 저 역시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작년 통계만 봐도 55세 이상 중장년과 시니어분들 중에서 해외여행 도중 응급치료를 받으신 분이 4,200명을 넘어섰어요. 매일 10명이 넘는 분들이 타국에서 응급 상황을 맞고 계시다는 얘기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분들 대부분이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에 이르는 의료비를 직접 부담하셔야 했다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왜 여행업체들은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사실을 말하면 상품이 팔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만 늘어놓죠. 쾌적한 일정, 럭셔리 호텔, 친절한 서비스 이런 달콤한 말들로만 포장하면서 정말 중요한 정보는 감춰버려요. 제가 이 분야에 발을 들여놓게 된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20년 전, 당시 67세였던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가족과 함께 말레이시아 여행을 가셨는데 셋째 날 호텔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시면서 무릎뼈가 부러지셨거든요. 그때 여행업체에 연락했어요. 할아버지가 다치셨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죄송하지만 의료 관련 사항은 저희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직접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냉정한 반응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 깨달았죠. 여행업체는 우리가 계약금 낼 때만 친절하고 정작 위기 상황에서는 외면해버린다는 걸 말이에요. 그때부터 다짐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더 이상 이런 서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해드리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직까지도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교활해졌다고 봐야겠죠. 55세부터는 몸에 확실한 변화가 나타나는데도 이런 현실조차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고 계셔요. 여러분도 체감하고 계시겠죠? 예전에 비해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지고 장시간 걸으면 다리가 아프고 조그만 기온 변화에도 몸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걸 말이에요. 이런 건 창피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변화예요. 하지만 여행업계에서는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정보 격차예요. 업계 전체가 모든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도 고객들에게는 필요한 내용을 제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복잡한 설명보다는 간단히 판매해버리는 게 편하니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여행 계획 세우면서 보험은 어떤 걸로 가입해야 하지? 하고 여행업체에 문의하면 저희가 안내하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답하죠. 그런데 정작 보장 범위가 어떤지, 연령 제한은 있는지, 기존 병력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던가요? 전혀 안 해주죠. 이게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이에요.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업계에서 22년간 근무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여행업체에서는 절대 공개하지 않는 7가지 위험 신호를 모두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는 연령에 따른 보험에 숨겨진 함정들이에요. 55세부터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 어떤 보장이 빠지는지 미리 알려주지 않아요. 두 번째는 중장년층을 겨냥한 정교한 바가지 요금과 사기 기법들이죠. 세 번째는 해외에서의 건강관리, 특히 복용 중인 약물의 위험성입니다.
네 번째는 응급시 소통의 어려움. 다섯 번째는 현지 의료진과 대화하는 노하우. 여섯 번째는 정신적 준비의 필요성.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안전한 여행 목적지를 선별하는 진짜 기준이에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소중해요. 현장에서 체득한 실전 경험담인데 이것만 숙지해도 90% 이상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거든요. 혹시 현재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신가요? 또는 주변에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셔요. 30분만 투자하시면 충분해요. 이 30분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영상 시청 전에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특히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이런 정보가 더 널리 퍼질수록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행업계가 감추고 있는 첫 번째 비밀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 바로 보험 문제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죠? 여행업체에서 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정작 어떤 보험인지, 비용은 얼마인지는 대충 넘어가 버리는 거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사실을 알게 되면 놀라실 거거든요. 55세를 넘어서면 보험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현실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아요. 오늘 이 부분만은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줄 정보니까요. 우선 보험료부터 말씀드릴게요. 50세 유럽 2주 여행 보험료가 15만 원이라면 65세는 35만 원, 75세는 무려 55만 원까지 뛰어오르죠. 3배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왜 미리 안내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깜짝 놀라서 여행을 취소할까봐 그런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연령 제한이에요. 대다수 보험회사들이 70세부터 75세까지만 가입을 받아줘요. 일부는 아예 65세 이상은 거부하기도 하고요. 그럼 75세를 넘으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삼성화재, 하나손해보험, DB손해보험에서는 79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전용 상품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함정은 보장 내용에 숨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제외되는 항목들이 늘어나거든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같은 기존 병력은 대부분 보장에서 빠져버려요. 그런데 55세 이후에 이런 질환 하나도 없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께서도 혹시 이런 걱정해 보셨나요? 나는 혈압약 복용 중인데 보험이 가능할까? 이런 고민 말이에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기존 질환 때문에 보험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계세요. 작년 태국에서 벌어진 일을 소개해 드릴게요. 74세 할머니 한 분이 호텔 주변을 산책하시다가 미끄러지면서 골반뼈가 부러지셨어요. 수술은 받으셨는데 한국으로 의료진과 함께 이송받으려면 8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으셨죠. 할머니는 여행업체 추천으로 보험에 가입하셨다고 안심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확인해보니 응급이송 보장 한도가 겨우 1천만 원이었어요. 나머지 7천만 원은 자기 부담이었죠.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가슴을 아프게 해요. 보험만 들면 다 해결된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응급의료이송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동남아에서 한국까지 의료진과 함께 전용기로 오려면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들어가요. 그런데 대부분의 보험 상품들이 이 비용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설마 내가 그런 일을 당하겠어? 하지만 통계는 냉정해요. 55세 이후 해외여행 중 응급실을 이용하는 비율이 20대의 8배나 높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응급이송 보장 한도를 반드시 확인하는 거예요. 최소 1억 원 이상은 되어야 안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존 질환 보장 여부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24시간 상담 서비스예요. 한밤중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어로 상담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현지에서 어떤 병원에 가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바로 안내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팁 하나 더 드릴게요. 보험 가입 전에 반드시 보험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본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정확히 말하고 보장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약관에 작은 글씨로 써있는 제외 조항들이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 있거든요. 특히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일부 여행업체들이 자체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수료를 챙기기도 해요. 당연히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품을 추천하겠죠. 그러니까 여행업체 말만 믿지 마시고 직접 여러 보험회사 상품을 비교해 보세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비교할 수 있어요. 보험 비교 사이트에서 나이와 여행지, 기간을 입력하면 여러 상품이 나와요. 그 중에서 응급이송 보장이 큰 것, 기존 질환 보장이 되는 것을 골라서 선택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보험은 만약을 대비한 안전장치예요. 하지만 그 안전장치에 구멍이 뚫려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조금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보험에 가입하세요.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 보험만 제대로 준비해도 해외여행이 훨씬 안전해져요. 하지만 보험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교묘하고 위험한 함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바로 중장년과 시니어만을 노리는 사기의 세계예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알고 나면 등골이 오싹할 거예요.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정말 경악스러워요. 바로 우리 중장년과 시니어만을 겨냥한 교묘한 사기의 현실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해외에서 현지인이 특별히 친근하게 접근해서 어르신, 한국 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기회가 있어요 라고 말할 때 기분이 좋으셨던 점 말이에요. 바로 그 순간이 위험의 출발점이에요. 왜 하필 우리만 노리는 걸까요? 답은 명확해요. 현금을 많이 지니고 다니고 정보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무엇보다 선량한 마음 때문에 의심하지 않거든요. 작년 베트남에서 발생한 일을 말씀드릴게요. 73세 할머니 한 분이 호치민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현지인을 만나셨어요. 할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공식 가이드예요. 일반 투어는 젊은 분들 위주라 힘드시니까요. 할머님 맞춤형으로 편안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할머니는 얼마나 반가우셨겠어요. 낯선 땅에서 한국말 하는 사람을 만나시니까 말이죠. 그 가이드는 정말 친절했어요. 숙소까지 모셔다 드리고 맛있는 식당도 추천해주고 심지어 음료비도 대신 내주더래요. 하지만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나서부터 이상해졌어요. 관광지는 대충 보여주고 보석 매장, 실크 전문점만 계속 들렀거든요. 그때마다 가이드가 속삭이더래요. 이런 기회는 한국에서 절대 없어요. 할머님 같은 분만 특별 할인해드려요. 결국 할머니는 3일간 250만 원을 쓰셨어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알아보니 모든 게 시장가의 10분의 1 가치도 안 되는 물건들이었어요.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마음을 아프게 해요. 나이 들어서 무시당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께서도 혹시 이런 마음 있으시죠?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싶다는 마음 말이에요. 사기꾼들은 바로 이 마음을 노려요. 절대 억지로 강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극진히 모시면서 마음을 열게 만들죠. 더 교묘한 건 감정적 호소예요. 이 나이에 언제 또 오시겠어요?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 만드세요. 손자 손녀에게 선물 하나쯤은. 이런 말로 지갑을 열게 만들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일부 여행업체와의 결탁이에요. 시니어 전용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일반 상품보다 30%에서 50% 비싸게 판매하는 거죠. 겉으로는 편안한 일정, 고급 호텔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바가지 투어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돈도 있고 경험도 많으니까 속지 않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오히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더 큰 표적이 되거든요. 가장 위험한 건 서명 캠페인을 이용한 소매치기예요. 유럽 관광지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젊은 여성들이 한국 평화 지지, 환경 보호 같은 그럴듯한 명목으로 접근해요. 서명하는 동안 여러 명이 둘러싸면서 소지품을 훔쳐가는 거죠.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친절해도 처음 만난 사람은 의심부터 하세요. 특히 공항이나 관광지에서 먼저 다가와서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길거리에서 서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100% 사기꾼이에요.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을 대도 단호하게 거절하고 빠르게 자리를 뜨세요. 노 땡큐라고 하면서 고개를 저으면서 빠르게 걸어가시면 돼요.
쇼핑할 때도 조심하셔야 해요. 가이드가 추천하는 특별한 가게들은 모두 바가지 가게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인 특별 할인, 오늘만 특가, 마지막 남은 것 이런 말에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요즘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현지 시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뭔가 사고 싶으신 게 있으면 인터넷으로 가격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현금보다는 카드를 사용하시고 영수증은 반드시 챙기세요. 택시를 탈 때도 주의하세요. 미터기를 안 켜거나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은 우버나 그랩 같은 앱을 쓰면 미리 요금을 알 수 있고 바가지를 피할 수 있어요. 앱 사용이 어려우시면 자녀분께 미리 설치해달라고 부탁하세요. 패키지 여행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여러 업체 가격을 비교해 보세요. 시니어 전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싸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인터넷에서 후기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면 아는 분이 다녀온 여행업체를 이용하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사기꾼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정보가 부족하고 혼자 다니는 관광객이에요. 가능하면 혼자 여행하지 마시고 현지에서도 단독 행동은 피하세요. 여러분, 해외에서는 선량한 마음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설마 나를 속이겠어? 라는 생각을 버리고 항상 경계심을 갖고 계세요. 조금 매정해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바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건강 위기예요. 아무리 사기를 피해도 몸이 아프면 모든 게 의미 없어지거든요.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생명과 직결된 이야기예요.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처법인데 이걸 모르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세 번째부터 일곱 번째 위험 신호까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때가 왔어요. 바로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처법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여행만 가면 왜 이렇게 몸이 말을 안 들을까? 바로 그거예요. 낯선 환경, 시차,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특히 55세 이후에는 더욱 그렇죠.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일을 말씀드릴게요. 68세 할아버지 한 분이 평소 당뇨약을 매일 저녁 6시에 드시는 분이었는데 여행 첫날 시차 때문에 복용 시간이 꼬이셨어요. 하루쯤이야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셨는데 4일 후 호텔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거든요. 혈당이 350까지 치솟으면서 응급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현지 의료진이 할아버지의 병력을 전혀 모르니까 어떤 치료를 해야 할지 갈팡질팡했어요. 다행히 따님이 한국주치의와 영상통화를 연결해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죠. 여러분께서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약 하루 이틀 안 먹어도 괜찮을 거야. 하지만 55세 이후에는 그런 방심이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 체득한 약물 관리 핵심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복용하는 모든 약을 3배 분량으로 준비하세요. 하나는 큰 가방에, 하나는 휴대용 가방에, 마지막 하나는 동행자 가방에 나눠서 넣으시는 거예요. 둘째, 약품명과 성분을 영어로 적은 목록을 만드세요. 응급 상황에서 현지 의료진이 바로 알 수 있도록 말이에요. 셋째, 휴대폰의 복용 시간 알람을 한국 시간과 현지 시간 모두 설정하세요. 네 번째 위험 신호는 식품 안전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서 세균 감염에 취약해져요. 여러분도 느끼시죠? 예전에는 괜찮았던 음식도 이제는 조심스럽다는 걸 말이에요. 해외에서는 반드시 익힌 음식만 드시고 생수만 마시세요. 얼음도 피하시고요. 그리고 여행 일주일 전부터 유산균을 드시면 장 건강에 도움이 돼요. 다섯 번째는 현지 의료진과의 소통 문제예요. 응급 상황에서 말이 안 통하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구글 번역기나 파파고 같은 번역 앱을 미리 다운받아 두시고 기본적인 의료 용어는 현지어로 메모해 두세요. 아프다, 도와주세요, 병원, 약 정도만 알아도 큰 도움이 되죠. 요즘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실시간 번역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는 심리적 준비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걱정해 보셨나요? 낯선 곳에서 혼자 있으면 어떡하지?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행 전에 현지 문화와 기본 인사말 정도는 미리 알아두세요. 그리고 가족과 매일 영상 통화를 하시는 것도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죠.
특히 손자, 손녀들과 통화하시면 기분도 좋아지고 외로움도 덜하거든요. 마지막 7번째는 안전한 여행지 선택이에요. 의료시설이 잘 갖춰진 곳을 고르시는 게 중요해요. 일본, 싱가포르, 대만 같은 곳이 좋은 선택이죠. 특히 일본은 한국과 문화적 차이도 크지 않고 의료 수준도 높아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어요. 크루즈 여행도 추천해요. 배 안에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고 짐을 풀지 않고도 여러 나라를 구경할 수 있거든요. 지중해나 북유럽 크루즈는 안전도가 높아서 첫 해외여행으로도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혼자 여행해도 괜찮을까요? 가능하면 동행자와 함께 가시길 권해요. 혼자 가셔야 한다면 현지 한인 민박이나 한인 커뮤니티가 있는 지역을 선택하세요. 어떤 보험이 가장 좋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응급이송 보장이 1억 원 이상이고 기존 질환도 보장하는 상품을 고르세요. 응급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침착함을 유지하고 미리 준비한 응급 연락처로 즉시 연락하는 거예요. 실용적인 준비물들도 알려드릴게요. 혈압이나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측정기, 응급 상황에서 가족에게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스마트워치, 그리고 여행용 약통과 압축밴드 등을 챙기세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같은 분들이 안전하게 여행을 다녀와서 걱정 없이 좋은 추억 만들었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여행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젊었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준비하고 접근하면 되죠. 조금 더 신중하게, 철저하게, 안전하게 말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위험 신호와 대응책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것만 알아도 90% 이상의 위험을 미리 예방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방패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아 부탁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여행 계획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어요. 이런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많은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행을 만들어갑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어요. 감사합니다.